야, 이 집안 체면치레 하나는 기가 막히네. 차가운 낙골당 바닥에 유골함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도윤의 구두 바닥에 흩어진 뼈가루와 유골 조각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렇게 질질들 짜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 그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주먹을 쥔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화장터에 태워버리지.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유골함 타령이야? 이런 미친놈, 처벌 받을 것이야. 한 조문객이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칼날보다 차갑고 독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뼈가루 가지고 뭐 이리 호들갑이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좀 그만 좀 지저대쇼. 댁도 뼈가루로 남고 싶은 거야? 강도윤이 조롱 섞인 웃음으로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여럿인데 왜 나만 물려준 재산이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뭐야? 강도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의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추악했습니다. 장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낙골당에 모신 직후 유언장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평소 환자들 앞에서 보여주던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짐승만도 못하다.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 앞에서. 하지만 도윤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흩어진 재를 발로 차며 더욱 격분했습니다. 낙골당 바닥에 어머니의 뼈가루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우리한테 얹혀 살면서 이제 와서 뭘 남겨준다고? 웃기지도 않아. 강남 아파트 하나 정도는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가 낙골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 중 일부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악한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재를 맨손으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영, 도윤의 아내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어머니의 유골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뼈가루의 감촉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서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낙골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며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남편과 살까?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서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유골을 모두 수습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엄마 살아있을 때도 쓸모없었잖아. 죽었으면 조용히 태워버리지. 뭘 이렇게 요란을 떨어? 윤명이 도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든 채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미안함이나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무릎 꿇고 바닥을 기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네 엄마는 살아생전에도 도움 안 되더니 죽어서도 짐짝이구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사람을 감쌌습니다. 도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연한 소리지. 내가 의사고 우리 집은 변호사 집안이야.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내가 뭘 해도 우리한테는 못 이겨. 하지만 서영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며 어머니의 유골이 담긴 부서진 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도윤과 시어머니를 차례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켜보세요. 진짜 누가 이기는지. 장례식 다음 날 밤 강남의 한 고급 술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의사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술집 내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비싼 양주와 안주들이 가득했습니다. 야, 강도윤. 진짜 유골함을 던졌다고? 미친놈. 친구 중 한 명인 박민호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민호 역시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100만 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가 차려져 있었고 정장 또한 이태리 명품이었습니다. 도윤이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큰 소리쳤습니다. 내가 장모 유골함을 확 집어던졌지. 진짜 후련하더라. 평생 우리한테 빌부터 살면서 죽어서까지 건방지게 굴어. 유 원장 보니까 나한테는 겨우 몇 천만 원어치 보험금만 남기고 다른 사위들한테는 더 많이 줬더다고. 하하, 형 진짜 대박이다.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죽은 사람인데. 정형외과 의사인 이준호가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배, 우리 도윤이 형을 위해서. 쨍그랑.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형은 진짜 부럽다. 의사에다 집안도 변호사 집안이잖아. 누가 건드려? 완전 무적이지. 민호의 말에 도윤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가 대형 로펌 파트너였고 형들도 다 변호사야. 법적으로는 절대 안 진다고. 검찰에도 우리 선배들 많고 판사 중에도 아는 사람 수두룩해. 그때 준호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근데 형수는 뭐라고 안 하더라. 아무리 그래도 친정엄마 유골함인데. 좀 충격받지 않았어? 도윤이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걔가 뭘 어쩌겠어? 나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아무것도 아닌 집안 출신이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니까 얌전히 있어야지. 대학도 지방대 나왔고 집안도 그냥 평범한 서민이야. 도윤의 말에는 자신의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서영이 자신보다 한참 아래 계층의 사람이라는 듯이 말이죠. 도윤이 잔을 높이 치켜들며 선언했습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돈도 힘, 학벌도 힘, 인맥도 힘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지.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술집 안이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를 말입니다. 도윤은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삼성그룹 법무팀에도 우리 사람들이 있고
검찰에도 선배들이 수두룩해. LG, 현대 이런 대기업들과도 다 라인이 있어. 진짜 건드릴 생각하지 마. 와, 역시 명문가는 다르네. 그러면 뭘 해도 덮을 수 있겠다? 준호의 말에 도윤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거지. 세상에는 덮을 수 없는 일이 없어. 돈과 인맥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언론도 우리 편이고 법조계도 우리 편이야. 이때 민호가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 혹시 예전에 그 일 괜찮아? 아직도 가끔 생각나지 않아? 그때 그 환자 말이야. 도윤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살면 의사 못해. 이미 다 정리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 완벽하게 처리했어. 그래도 가끔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기 사람들 많잖아. 도윤이 민호의 말을 자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순간 불안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친구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도윤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묻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다리를 쭉 뻗고 팔짱을 끼며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과 비싼 인테리어 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도윤의 의학박사 학위증과 각종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야, 한서영. 서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술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아내를 대하는 존중이나 애정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뭐예요? 오늘 친구들이 그러는데 너 혹시 나한테 불만 있는 거 아니야? 어제 납골당해서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 서영이 천천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어제 한 행동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만이라니요? 제 어머니 유골함을 던지셨는데 불만이 없을 리가 있나요? 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설마 나한테 뭐라고 할 생각은 아니겠지? 도윤이 일어서서 서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영의 턱을 잡은 그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의사고 우리 집은 변호사 집안이야. 내가 뭘 해도 못 이겨. 알겠어?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대들 생각하지 마. 서영의 눈에 분노가 일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하긴. 너 같은 애가 뭘 하겠어? 그냥 얌전히 있어. 딸 하린이한테도 좋지 않을 테니까. 하린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하고 싶으면 조용히 해. 도윤이 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서영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진짜 건드리지 마. 너 같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도윤이 서영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애완동물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예전 일 같은 거 들춰내려고 하지 마. 이미 다 묻힌 일이야. 괜히 건드렸다가 너만 다쳐.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일이 뭐예요? 알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살아. 내가 알아야 할 것도 아니고 알아도 어차피 못 이겨. 도윤이 다시 소파에 앉으며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요즘 언론들이 너무 시끄러워. 의사들 잡아먹으려고 혈안이야. 서영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도윤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예전 일, 이미 묻힌 일 건드리지 마.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날 밤 서영은 자신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증거, 시작, 끝. 서영은 펜을 내려놓고 다이어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유골함이 산산조각 나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윤이 말한 예전 일도 계속 궁금했습니다. 지켜보라고 했으니까 정말 지켜보세요. 서영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도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힘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는 항상 고요함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고요함의 시간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을 뒤바꿀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며칠 후 도윤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동안 서영은 조용히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서영의 손이 문손잡이를 돌릴 때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결심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서재 안은 의학 서적들과 각종 상장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장,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그리고 수많은 학회 상장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싼 만년필과 고급 문구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의학 전문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뒤쪽에 작은 캐비닛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의료 장비나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했었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 자물쇠를 채웠을까요? 분명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서영은 도윤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펜들과 명함들 사이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 열쇠를 보는 순간 서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용기를 내어 캐비닛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딸깍. 캐비닛 문이 열리자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의 제목을 보는 순간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영수 환자 사건 기밀. 서영이 파일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년 전 도윤의 병원에서 일어난 성형수술 의료사고 기록이었습니다. 환자는 30대 남성이었는데 단순한 코 성형수술을 받으러 왔다가 마취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결국 사망했습니다. 수술 기록을 보니 마취 과정에서 도윤이 실수를 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서류들이었습니다. 윤명의 명의로 대형 로펌에 거액을 송금한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서영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 다음 서류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유가족 합의 완료, 언론 차단 완료, 의료진 입막음 완료, 모든 증거 인멸 완료. 서영이 서류를 읽으면서 점점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는데 시댁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은폐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말입니다. 유가족에게는 합의금을 주고 입을 막았고 언론에는 압력을 넣어 보도를 막았으며 병원 직원들에게는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 진실을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술 기록까지 조작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 로펌과의 계약서, 유가족 합의서, 언론사 압력 관련 문서, 병원 직원들과의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진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시댁의 변호사들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의 직장에까지 압력을 넣어 생계를 위협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말 악랄하네요. 서영이 모든 서류를 제자리에 정리하고 캐비닛을 다시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는 이유를 이제 완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예전 일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서영도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드러낼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돈과 권력으로 덮으려고 해도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제 당신들 무기가 나의 무기가 될 거예요. 서영은 휴대폰 속 사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김영수 씨의 복수도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서영은 조용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관련 법률을 공부하고 증거를 더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명이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어머니, 도윤이 응급실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심정지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윤명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향년 68세였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계사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도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께서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에 실패하셔서 현재 부채가 80억 원 정도 됩니다. 80억?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계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들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셨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병원 건물도 담보로 잡혀 있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간 압류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게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문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저희 월급이 석 달째 안 나왔는데요. 언제 주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줘. 곧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도윤 자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모두 피했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원장님,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병원이 어려우시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죠.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도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윤명희 가문의 몰락 소식이 강남 의료계에 퍼진 것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줘. 서영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장모님 아파트 한 채 있지 않았어? 그걸로 나 좀 살려줘. 병원만 지키게 해줘. 제발. 도윤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납골당에서 유골함을 던지며 큰 소리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절실해. 이대로 가면 병원 문 닫아야 해. 그럼 우리 할인이는 어떻게 키워? 아빠가 의사라는 것도 자랑이었는데. 서영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 아파트 말씀이세요? 응,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10억 원은 될 거야. 서영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아파트가 있었다면 이미 당신 죗값 갚는데 썼을 거예요. 뭐? 무슨 소리야? 죗값이 뭐? 2년 전 김영수 씨 가족에게 드린 진정한 합의금으로 말이에요.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습니다. 너, 뭘 안다는 거야? 모든 걸 알아요. 당신이 환자를 죽였다는 것도, 시어머니가 5억 원을 들여 모든 걸 덮었다는 것도, 유가족을 협박했다는 것도. 서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들을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는 것도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내 서재를 뒤졌어? 그건 불법 침입이야. 당신이 어머니 유골함을 던진 그날부터 각오는 했어야죠. 서영이 천천히 일어서며 도윤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힘이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명희의 장례식 날이 왔습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지만 모두들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윤명희 가문의 몰락 소식이 이미 퍼진 상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려한 꽃꽂이와 조화로 가득했을 장례식장이지만 이번에는 초라했습니다. 도윤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런 도윤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끝까지 효도하네. 어머니 돌아가신 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집안이 어려워져도 예의는 지키는구나. 하지만 서영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방 안에 있는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도윤의 범죄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계속해서 연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제가 뭐가 되었겠어요. 어머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서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의연했습니다. 잠깐요. 서영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서영이 손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 장례엔 왔지만 당신과의 결혼은 오늘로 끝납니다. 뭐? 미쳤어?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이혼 서류를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세요. 미쳤어? 지금이 무슨 시간인데? 어머니 장례식에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에요.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서영이 조문객들을 바라보며 크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제 친정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에 취해 유골함을 던진 사람입니다. 조문객들이 일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죽은 이를 모욕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효자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서영,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윤이 소리쳤지만 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로서 환자를 죽여놓고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덮었습니다. 서영이 서류들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2년 전 김영수 환자 의료사고. 마치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는데 시어머니가 5억 원을 들여 모든 걸 은폐했어요.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헛소리야. 편집이에요. 조작이라고. 도윤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영이 피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서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가족을 협박한 내용, 언론을 막은 내용, 병원 직원들 입막음한 내용까지 다 있어요. 시어머니 필체로 쓰인 메모도 있습니다. 사람 죽은 걸 돈과 힘으로 덮었다고? 의사가 그런 일을? 그래서 집안이 이렇게 된 거야? 하늘이 벌 준 거네.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윤이 다급하게 반박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이혼하자고 하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지만 서영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원본 전체 이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 순간 장례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씨 가족분들도 이미 연락드렸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서영의 목소리는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돈과 권력이 아닌 진실로 말하는 재판이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열렸습니다. 도윤 측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 5명이 출석했습니다. 모두 값비싼 정장을 입고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이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있나요? 판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도윤의 주 변호사인 김철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악의적 조작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철저히 반박하겠습니다. 원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서영이 차분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이요?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50대 남성과 여성이었는데 여성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부모님이십니다. 서영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의 변호사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수의 어머니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단순한 코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취가 잘못되어서 뇌사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31살이었어요. 도윤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종결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하지만 김영수의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합의요? 우린 사과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와서
돈만 던져주고 입 다물라고 했어요.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면서 더 달라고 하면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협박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수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만약 문제 삼으면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같은 서민이 감히 의사를 고발하냐면서 아들 직장에도 전화해서 소문 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법정이 점점 웅성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도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영이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은폐 관련 서류들입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 서류들에 대해 해명해 보십시오. 도윤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보관한 게 아니라. 그럼 누가 보관했습니까? 제 어머니가. 하지만 그건 다른 목적으로. 어머니가 왜 의료사고 은폐 서류를 보관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왜 5억 원을 로펌에 송금했을까요? 도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법을 이용해 진실을 짓밟은 행위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정의를 왜곡하려 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위자료 3억 원,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 관련 정황이 명확하므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도윤이 방청석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변호사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의사 면허 정지 절차도 의료진 윤리위원회에 요청하겠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어왔던 권력의 방패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김영수의 어머니가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서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더 고통받게 해드렸어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우리 영수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법정을 나서는 서영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그의 모습은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낡은 가구들만이 그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신문 기사가 그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파문, 의사 면허 정지 처분, 대형 로펌 파트너 집안의 몰락, 권력형 갑질의 전형적 사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전 친구인 민호였습니다. 야, 강도윤. 민호야. 너 진짜 웃긴다. 무적이라더니 결국 인생 거덜났네. 하하. 민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정말 어려워서. 야, 나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까지 이미지 나빠졌어. 의료계에서 다 소문났다고. 그때 너도 같이 웃었잖아. 야,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이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문을 닫았고 의사 면허도 정지되었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변호사 집안이라는 배경도 소용없었습니다. 형들도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도윤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서영아, 나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제발. 도윤의 목소리는 완전히 굴복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 인생 살아. 정신 차리고. 서영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의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씨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무릎 꿇고 빌어. 서영아, 나 진짜 후회돼. 왜 그때? 이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서영과 딸 하린이는 햇살이 잘 드는 새 아파트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하린이의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훨씬 좋아. 아빠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지? 그래. 하린이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서영이 딸을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영은 어머니 사진을 작은 제단에 모시고 매일 꽃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할머니 유골함을 던졌어? 하린이의 질문에 서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린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자. 응, 나는 엄마 닮아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주말이 되었습니다. 서영은 하린이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서영이 묘비 앞에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힘으로 덮던 시대는 끝났어요. 진실이 이겼어요. 엄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린이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거짓 없이 떳떳하게. 하린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럴 거야.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서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도 회복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김영수 씨의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린이가 당당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서영은 어머니 묘소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으니까요. 힘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정의는 늦을 수도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돈과 권력이 아닌 진실과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서영이 김영수의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많이 평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서영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영수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김영수의 어머니가 서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1년 전과는 달리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서영이 고개를 숙였지만 김영수의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서영 씨도 피해자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했는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낡은 옷차림의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영수의 어머니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영수 씨를 죽였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취 과정에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와 함께 모든 걸 덮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수의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없이 도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일어나라고 했어요. 도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영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남을 도우려고 했고 항상 웃고 있었어요. 김영수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아이가 단순한 수술을 받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의사의 실수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영수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김영수의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네요. 서영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윤 씨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김영수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면허는 정지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의료사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도우면서 속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달 영수 씨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있어요. 서영이 덧붙였습니다. 김영수의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영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네, 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세 사람의 모습은 묘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 김영수의 어머니가 서영을 불렀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들의 발걸음이 따뜻한 봄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예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하린이가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객석에 앉은 서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린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입니다. 하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고.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 진실을 지킨다고. 학예회가 끝난 후 서영과 하린이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린아, 발표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언제 올까요? 서영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린이는 여전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린아, 아빠는 지금 다른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 무슨 일이요?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이야. 아빠도 할인이처럼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거든.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빠도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네요? 그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보낸 꽃 같네. 서영이 카드를 읽어주었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미안해. 좋은 변호사가 되어줘. 아빠도 열심히 살게. 사랑해. 할인이가 꽃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할인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변호사가 될 거라고. 그날 밤 서영은 어머니 재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는 할인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할인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서영이 어머니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큰 걸 얻은 것 같아요. 용기를 얻었고 진실의 힘을 알게 됐어요. 창밖에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할인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요. 남을 도우려고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해요. 서영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때 할인이가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요. 할인이가 어머니 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인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변호사가 될게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서영이 할인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엄마도 자랑스러워요? 당연하지. 엄마는 할인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모녀가 함께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모습에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